여러분 많이 졸리실 텐데요. 최소한 제 발표는 눈에 보입니다. 저 수학 공식은 막 자연상수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 거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오늘 저희는요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있었던 패권 경쟁에서 발전한 우주사 그리고 현재까지 발전되고 있는 우주 로켓들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로켓의 역사 그리고 우주 탐험 역사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건 못했어요. 그래서 우주사의 역사는 뭐 당나라부터 화약도 있고 조선시대 식이점도 있고 뭐 로켓 역사를 정립한 그런 박사들도 있는데 깔끔하게 다 버려버렸고 독일 1차 세계는 V2 로켓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다 분량이 많아. 네, 일단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독일은 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할 때 독일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무기 관련된 제재가 매우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로켓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로켓에 대한 제재가 딱히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V2를 그때부터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 연합군에 보복하려고 하는 보복 경기가 총 3가지인데요. 얘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고 얘는 대포예요. 그리고 제가 V2 로켓인데 저 V2 로켓이 지구에 인간이 만든 로켓 중 최초로 우주에 나가서 카르만 라인을 넘어간 그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우주에 나간 로켓인데 독일은 저걸 우주에 나가는데 안 쓰고 영국을 폭격하는 데 썼어요. 좀 아쉽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끝나고 나서 독일은 전쟁에서 이긴 소련하고 미국이 열심히 양양을 했습니다. 영국도 물론 먹을 수가 있었는데 영국은 워낙 전쟁으로 국력이 황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못 먹었고 결국 미국하고 소련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입장에서는요, 소련은 육군만 강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을 때리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미국의 제공력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그런 무기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소련은 독일에서 뺏어온 V2를 이용해서 로켓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미국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소련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비를 만들게 돼서 이 아주 전설적인 R7 로켓을 만들게 됩니다. 이 R7 로켓의 1단 부위는 아직까지도 현재 러시아의 주력 발사체로 쓰이고 있는 소유즈 로켓의 1단부 발사체입니다. 이 R7 발사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R7 발사체를 이용해서 수톤에 이르는 스푸트니크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 위성 자리에다가 위성 말고 폭탄을 실어가지고 미국 영공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미국의 핵폭탄도 떨어뜨릴 수 있는 ICBM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로켓을 만들었을 때 왜 미사일을 만드냐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게 되냐면 거기에 인공위성 말고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날리면 북한이 미국의 핵폭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도리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강력한 존재이고요. 이 로켓을 만들면서 러시아가 최초로 시도했던 건 여기 나오는 로켓은 일단 1단이잖아요. 그래서 얘 전체가 날아갑니다. 폭탄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 전체가 날아가서 날아가는 동안 엄청난 무게 때문에 무게 손실을 하게 되는데 이 R7 로켓의 경우는 이 밑에 있는 부스터가 연료를 다 쓴 이후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위에 있는 폭탄 부위만 적군을 향해 날아가게 되면서 사거리와 탑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하나야 무섭죠. 일본이 하와이 공습했을 때 엄청난 양의 공격을 쏟아부어서 일본은 뚝갑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뭐 했을까요? 돈 가지고 로켓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로켓이 뱅가드 익스플로러 뭐 이런 로켓인데요. 자 보면은 어떻게 됐죠? 터졌어요. 이거 영상은 안 볼 건데 이게 어떻게 터졌냐면요. 발사대에서 딱 1초 날아가고 터졌어요. 봐요. 나저 그건 줄 알았어. 근데 그래도 영어를 네? 저기 사람 없었죠. 사람이 탄 거 터진 거는 제가 재밌게 안 말해요. 사람이 탄 걸 터진 것도 말할 건데 그럼 추모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쟤는 영상을 못 볼 것 같은데. 그냥 저 터지는 부분만 봐요. 그러니까 터지는 부분을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커서를 못 찾겠어요. 아니 너무 실종. 그렇지 그렇지 아래로 내려 지금 더. 그렇지 눌러. 지금 제가 생각해야 돼요. 눌러. 검색으로 만들어야지. 눌러. 브라운이 뭐라는 정진아 이거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은 신원경 발표처럼 이게 유튜브에서 저작거릴 수가 있어. 바로 맞아. 끊어야 돼. 몇 초만 하고.
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정확히 몇 초 때부터 터지는지 모르겠어. 쭉 넘겨 쭉 어. 넘겨 어, 쭉 여기. 넘겨. 자 보면은 F 눌러 F. 여기 아니야? 이거지. 이거 내가 파 위. 오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급파. 와, 펑. 우와 진짜 영화 같아. 이게 미국의 첫 번째 로켓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전 세계에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켓 쏜다고. 그래서 소련은 핵폭탄 칠 수 있는 로켓을 쐈는데 미국은 개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미국은 매우 빡친 상태로 더욱더 열심히 로켓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가 다 우주 탐사선으로 썼던 로켓들인데 얘네가 다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급하니까 폭탄 쏘려고 만든 미사일에 강아지도 태우고 생기도 태우고 해서 막 쐈던 건데 그 과정에서 뭐 소련도 그렇지만 뭐 불쌍한 동물들이 많이 희생되었죠. 어쨌든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 가라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제미니, 머큐리, 아폴로 이게 익숙하죠. 일단은 제미니 로켓인데요. 미국의 첫 번째 로켓은 레드스톤 로켓입니다. 이 레드스톤 로켓은 독일의 V2 로켓을 개조한 로켓인데요. 이걸 통해서 미국인이 최초로 우주에 나가게 돼요. 근데 우주에 한 8분 나갔나? 어쨌든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로켓이고 이 최초로 나간 사람 이름이 셰퍼드인데요. 앨런 셰퍼드인데 지금 아마존의 사장 제프 요스가 만들고 있는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용 로켓이 뉴 셰퍼드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실제로 봤던 로켓이고요. 저 밟으면 안 된다고. 선 밟으면 안 돼. 안 돼. 괜찮네요. 가자. 오메야. 뭐야? 그리고 얘는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궤도 비행을 해서 아까는 한 8분 정도 대기권 나갔다 왔는데 지금은 지구 궤도를 통해서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로켓인데요. 이 로켓을 통해서 첫 비행을 하게 되고 아틀라스 로켓을 통했고요. 저기 옆에 보이는 로켓은 똑같이 아마존 사장이 만들고 있는 뉴 글렌이라는 로켓이고 저건 우주 사업용 그러니까 우주에 인공위성 같은 거 배달하는 목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나중에 크게 알아볼 거고요. 이러는 와중에 소련은 역시 보스토크라는 미션을 통해서 이게 그 블라디보스토크 할 때 보스토크에서 따온 건데요. 여기 사람이 타서 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이 8분 나가기 전에 얘네가 먼저 나가가지고 유리 가가린이 지구 한 바퀴 돌고 왔고 이런 짓을 하면서 미국은 소련에게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미국이 막 겨우겨우 궤도 비행 실행하는 중에 소련은 미국의 우주에서 막 실험하고 막 여성 우주 비행사 우주로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을 엄청 약올리게 돼요. 이쯤 하다가 미국은 원래 이 계획을 통해서 인공위성은 쟤네가 먼저 썼지만 사람은 우리가 더 먼저 보냈어 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저걸 써가지고 유리 가가린이 하루 돌면서 미국은 한 번 더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하려던 계획 같은 거 약간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어 하고 자랑하려던 거 다 취소하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스 호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되게 유명한 연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존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우주에 갈 건데 우린 달에 갈 건데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걸 배경화면으로 만든 스페이스X 홍보 영상인데 한번 조금만 들어볼게요. 연설을. 이 연설이에요. 소리. 이거 원본 가져오려다가 그냥 이게 재밌어서 받았어요. 지금 해설됐죠? 넘어갈게요. 가라고. 넘어가라고. 가버려.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이때 존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갈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한국 10년 안에 사람 달에 보낼 거면 한국은 지금 10년 안에 달에 사람 못 보낼 거예요. 아마도. 근데 1960년대 미국에 달을 보내겠다 그랬고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는데 10년 안에 못 보내면 또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국민들은 미국이 소련보다 못한다면서 나사를 엄청나게 갈구고 있었고 대통령은 10년 안에 달 간다고 빨리 연구하라고 또 나사를 갈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사의 다른 부서는 달까지 가려면 일단 달에 착륙할 착륙선이 있어야 되고요. 달까지 날아가야 될 서비스 모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될 승무원 모듈
그 다음에 뭐 사람이 탈 거,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각종 연료, 산소, 뭐 생존 장비 그런 걸 다 실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중량의 로켓이 필요하게 돼서 그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 로켓을 위해 우주인 훈련하기 위해서 또 다시 미사일을 쏘기로 합니다. 네, 재미니 계획인데요. 보여주기식이라고 했던 머큐리를 하고 이것도 미사일이에요. 아틀라스 미사일. 그래서 이걸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거 할 때는 미국은 맨 처음에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한다고 발표해놓고. 그러는 와중에 소련은 되게 열심히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우주여행 열심히 하고 선전을 열심히 했는데 미국은 2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이후에 이 미사일에 사람을 2명 태워가지고 보내는 재미니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우주에서 그 우주 유영을 하는 활동, 우주에서 사람이 한 2주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에서 2주 정도 장기 체류하는 것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우주 최초로 도킹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도킹이 뭐냐면요, 그 우주선 두 개가 만나는 건데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애초에 우주는 궤도 차이가 나니까 그 궤도 차이가 나고 속도도 완벽하게 맞춰야 되고 잘못하면 터져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성미가 비유했던 건데 여기서 호반 베르디움까지 샤프심을 던져서 그 샤프심이 호반 베르디움에서 소라가 들고 있는 그 샤프심 그 조그만 구멍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면 그게 도킹이에요. 그러니까 도킹을 할 때 도킹하기 전 몇 분 상황까지만 보여주는데 도킹을 하기 전까지 그 궤도를 예를 들어 우주 정거장에 도킹할 때 우주 정거장이 있는 것까지 우주선의 궤도를 조금씩 속도를 맞춰서 올리고 근접할 때 우주선의 속도를 ISS 우주 정거장 속도하고 똑같이 맞추고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걸 최초로 진행하게 된 소치는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하고 있죠. 여기서 실패했으면은 뭐 미국은 뭐 달 못 갔겠죠. 국민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보스호드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소련이요. 소련은 보스호드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미국을 약올릴 목적도 있었고 이걸 통해서 소련이 최초로 우주여행을 하긴 해요. 그 우주에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데 저 영상은 안 볼 거고요. 이건 스페이스워커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영화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우주선이고 여기 에어로커예요. 그래서 우주인이 여기 들어가면 문을 닫고 우주로 가는 문이 열리고 우주인이 여기 들어오면 문 닫고 다시 우주선이랑 똑같은 공기를 채우고 문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이때 처음으로 실험되게 되었고요. 이때 EVA 즉 우주여행을 하게 됩니다. 재미니 계획을 하게 됐고 이때 소련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주력한 반면 나라는 착실한 계획을 했고 이 와중에 좀 공백기가 생기게 되지만 열심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계획을 하는 동안 미국 나사의 다른 수뇌부들은 그 세턴 V라는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거의 가장 강력한 로켓인 세턴 V 로켓을 그러니까 세턴 5 로켓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아폴로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할 건데요. 일단 이게 아폴로 미션이에요. 아폴로 7부터 17까지 있는데 아폴로 1, 2, 3, 4, 5, 6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7이 럭키 세븐 아폴로 이게 없는 이유는 좀 겸허하게 말하자면 아폴로 1에서 승무원 3분이 순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비행은 아니고 테스트 비용 그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그 안에서 그 나사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냥 우주선을 산소로 채워놨거든요. 산소 100%였는데 거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서 불이 나서 그렇게 되는데 유족분들이 아폴로 1로 승격시켜달라 이 미션 이름을. 그래서 그 미션이 아폴로 1로 승격됐고 원래 아폴로 1, 2, 3, 4, 5, 6, 7이 다 계획이 된 게 있었는데 그 미션이 승격돼서 다 스케줄이 꼬여버리고 안전 문제로 사람이 타는 훈련은 못하게 되고 아폴로 7부터 사람이 타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영상이 계속 나오니. 그래서 아폴로 8에는 최초로 달 궤도 비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소련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원래 안전 문제 실험도 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미국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10년 안에 달 가야 되니까 달까지 가서 달 한 바퀴 달 한번 찍고 지구로 돌아와라 했는데 그걸 성공해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미국은 달 못 갔어요. 되게 미국이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좀 미국이 우주인들을 혹사시키는 게 아폴로 11호 미션 때 달에 내려갔잖아요. 달에서 올라오려면 달 상업선에 있는 로켓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켓 엔진에 불을 딱 붙이는 버튼을 눌렀는데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불을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죽어야 돼요. 소련 같은 경우는요, 그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게 했고 그게 작동 안 될 경우에 또 다른 우주선 하나를 더 추가로 보내서 그걸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등 방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미국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은근히 미국이 비인도적인 것 같아요. 이런 우주 개발할 때. 그래서 요즘에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신경을 안 쓰는 거는 결국 아폴로 13에서 터졌는데요. 이게 실제 사진인데 터져 있죠. 저 안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경스러운데 이게 그 우주 공간에 가면은 산소 매우 그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액화산소가 좀 응결이 되면서 침체가 되게 돼서 굳어 있으면은 잔량이 얼마나 산소가 얼마나 파악이 어려워서 히터를 돌리라고 했는데 이때 저 연료 탱크가 어쩌다가 저기 안에 또 산소하고 물에 잘 타는 여러 가지 물건들하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기 스파크를 보냈으니까 터졌겠죠. 그래서 저게 터져서 우주 공간에서 저게 터졌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 저 달 착륙선에 옮겨 타서 그 열심히 산소도 없고 전력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히터도 못 켜서 그 음식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주에서 최초로 감기에 걸린 사람들로 기네스북에도 감기가 됐고요. 어쨌든 전력이 없어가지고 히터도 못 켜는 거예요. 근데 우주 엄청 춥잖아요. 마이너스 몇백 도 텐데 그 상태에서 철제 우주선에서 열심히 살아 돌아왔고 음식도 다 얼어가지고 소세지도 막 잘 못 먹고 그러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문제는 달 탐사선에 있는 이산화탄소 필터가 사람 2명을 위해 만들어진 거여서 탐사선에 있는 이산화탄소 필터를 가져왔는데 이거 2개가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고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행히 지구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사는 이 이후에 한 명도 사람을 잃지 않고 잘 지구로 돌아오는 듯 했는데 또 사고가 나긴 하죠. 인류 최초로 달에 유인 우주선이 착륙했다. 물론 소련은 이전에 달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했는데 유인 우주선이 달 궤도를 돌고 또 달에 유인이 착륙한 건 최초이고 지금까지 다른 나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때 미국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내서 저는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위험했고 또 그냥 달에 간다는 걸 목표로 10년 동안 달렸는데 진짜 달에 갔더니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위에서 나사 이제 예산을 끊어버릴 기세가 오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안 키고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우주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자.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게 됩니다. 에너는 먼저 하다. 그런데 소련한테는 과연 달에 안 가려고 했을까요? 가려고 했는데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소련이 분리가 되면서 달에 가기로 했는데 이게 미국의 F5 엔진인데 이게 전설적인 엔진이고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큰 엔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로켓을 연소시킬 땐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데 그 액체 연료하고 산소를 주입한 다음에 거기다 불을 정화를 시키는데 그 산소하고 액체 연료하고 잘 섞이지 않으면은 연소가 이상하게 일어나면서 엔진이 터져버리거나 불은 붙었는데 로켓이 안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큰 엔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소련은 큰 엔진을 이 당시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엔진 30개를 갖다 붙였는데요. 30개를 컴퓨터가 제어를 해야겠는데 이 당시 컴퓨터 기술이 좀 그래서 만약에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은 얘는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총 4번 시험 발사를 했는데 4번 다 터져버리면서 실패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달 탐사선인데요. 얘는 2개를 보냈죠. 안전빵으로. 그리고 얘는 달에 착륙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무인기를 하나 내려보면 되고 얘를 착륙시킨다.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구출할 방법이 있었는데 나사는 그런 거 없던 걸로 봐서 좀 나사가 좀 나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30개 엔진을 한꺼번에 조절하려다 왜냐면 컴퓨터가 엔진 조절을 하나만 실패해버리면 거의 끝나는 거니까 물론 얘도 엔진 하나가 꺼지면 대칭축이 반대쪽에 있는 엔진이 꺼지게 해서 최대한 잘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그래도 4번 다 발사 실패를 하게 됩니다. 터지는 거는 안 볼게요. 이것도 재밌는데 그리고 우주정거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왜 우주정거장을 만들었냐? 우주에 달까지 갔으니까 이제 달에 우주 가서 할 게 뭐가 있냐 했다가 우주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돈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게 우주정거장인데요. 일단 스카이랩입니다. 이게 그 달 착륙선 밑부분을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달 착륙선하고 달 탐사선 모듈 이런 걸 이용해서 우주에서 정거장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했고 결국 이거 만든 이유는 나사 위에서 예산받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발견도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러시아는 살루트라는 비행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 정거장의 경우 그냥 한 번 쏘고 큰 거를 하나 쏜 다음에 거기 사람 배로 도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로켓이 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로켓이 안 커가지고 미국만큼 큰 걸 위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쪽팔리니까 그러면 작은 걸 여러 개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우주에 합체를 하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게 우주 정거장처럼 보이는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미르라는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입니다.
이 미르라는 러시아 우주 정거장은 로켓이 한꺼번에 큰 페이로드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이런 페이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우주선이나 우주 공간에서 도킹하게 되어서 이런 큰 우주 정거장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때 원래 미국이 이때쯤 쓸 수 있는 로켓은 저기 있었던 세턴 그 5 로켓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우주에 우리가 우주인을 보낼 수 있는 값싸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 우주 왕복선을 만들자고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사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일단은 이 우주 왕복선의 경우는 우주선을 쏴가지고 재활용을 한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우주 탐사를 값싸게 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거는 되게 엄청나게 비싼 그런 로켓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나사가 예산이 쪼들렸기 때문에 안전장치 따위는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만들 돈이 없다. 그런데 안전장치를 만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쏠 때마다 점검을 겁나게 많이 해야 돼서 이거 한 번 쏠 때 그냥 새로 하나씩 만드는 거랑 비슷한 돈이 나갔대요. 그냥 이거 재활용 안 하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 만들어서 쏘는 거고 결론적으로 비용이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총 14분의 우주비행사께서 우주 공간에 비행 중에 순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비상 탈출이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한 로켓에는 우주선 꼭대기 부분에 탈출 로켓이 달려있어서 그 로켓이 그 사람이 타 있는 것만 끌고 가는데 얘의 경우는 비상 탈출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서 뭐 나도 나중에 비상 탈출하는 방법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 14분의 우주 비행사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비행하는 방법에는요. 이게 비행할 때 고체 로켓 부스터의 추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고체 로켓 부스터가 바다에 떨어지면 이걸 배로 회수해서 다시 연료를 채우게 되고 셔틀의 경우는 얘는 여기 연료를 채우고 있지 않고 여기에 뭐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뭐 다른 걸 싣고 있고 연료는 이 주황색 탱크가 싣고 있는데 우주 공간까지 주황색 탱크를 쓰고 날아갔다가 주황색 탱크를 버리고 저기 이제 우주 왕복선만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되고 우주 왕복선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얘를 재활용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방법을 취해야 되냐면 일단은 바다에 빠져있는 얘를 배로 다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점검을 하고 다시 연료를 꽉꽉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오렌지 연료 탱크는 우주 공간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쏠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1년에 25개밖에 못 만든다고요. 그만큼 만드는 게 어렵고 비싼 거고 이 엔진의 경우는 엄청난 과학 기술이 들어가 있는 엔진인데 안정성을 만들 때 잘 고를 안 했기 때문에 쏠 때마다 엔진을 해체해가지고 문제가 있나 확인하고 다시 꼭 껴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유지 비용과 인력 비용이 아주 많이 들었고 결정적인 건 얘가 우주에서 내려올 때 엄청난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지 말라고 방열판을 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열판이 되게 쉽게 뜯어져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타일을 다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일이 한 장에 몇백만 원씩 하는 엄청나게 비싼 타일이었기 때문에 나사 입장에서 비용 소비가 엄청나게 소비했고 그래서 결국 얘를 퇴역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작년 막 비정교과서에는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에 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되게 웃겼어요. 네, 2번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얘는 올라가다가 터졌고 얘는 내려오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얘가 왜 터졌냐 보면은 첫 번째 이거를 볼까요? 터지는 장면. 예, 하도 됩니다. 사람 있었어요? 예. 아이고야. 메인 엔진 스타트부터 켜입니다. 네. 저번에 보던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 엔진이 켜졌는데 안 날아가다가 옆에 있는 엔진이 켜는 게 날아갔잖아요. 얘 달려있는 엔진으로는 비행이 불가능하고 옆에 있는 고체 부스터를 통해서 비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맞아? 원래 저래, 원래.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가는데 왜 이렇게 끼뚤어져서 나가냐면 애초에 옆에 달려있는 부스터의 추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에 달리는 엔진이 옆으로 추력을 분산하면서 날아가게 돼요. 날아가고 있었는데요. 되게 평범하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60초 후에 왜 터져? 안에 사람이 있다고요? 네, 총 7명이 타 있었고 저기 학교 선생님도 타 있었어요. 아이고야. 총 7명이 타 있었어요. 네, 터져서 전원으로. 근데 뭐 죽은 것도 터졌을 때 죽었다, 터졌을 때 살아 있었는데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안 터져. 이미 터졌어요. 아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그 우주로 나갈 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지구 중력이 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옆으로 가속을 하는 거. 어머. 어. 아이고야. This is not standard. This is not something. 이거는 그 A solid rocket booster is broken away from. 이거는 돌아오던 영상인데요. Looking at it in the middle of your screen. 얘 왜 안 꺼지냐? I cannot see the. 멈춰야 돼. 네가 멈춰. 아니야, 내가 멈추는 거 설명해놨어. If it's able to continue. 이렇게 돌아올 때 터졌던 얘인데요. If it's able to 얘는 영상을 저거 실제 영상 아니죠? 저거 실제 영상이에요. 아니 저거 이거. 아 얘는 그래픽이 아마 움직인 거라서 찍은 건데. 저건 진짜지. 이건 실제 영상인데 되게 평하게 오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마지막 교신이었어요. 와 이제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좀 문제점은 나사 기술자들이 이거 쏘면 사람들 다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나사가 발사를 2번 다 강행했고 와. 실제로 인력 손실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 들어올 때요. 이렇게 뜨거울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아까 강열판을 배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열판에 문제가 생겨서 얘의 경우는 공중분해를 하게 되는데 터지는 게 잘 나왔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렇게 열이 발생했는데 되게 정상스러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열은 되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플라즈마 형태로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통신이 안 돼요. 플라즈마 상태에서. 그래서 지구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플라즈마 상태가 사라지고 나서 통신이 가능한데 이게 여기서 이 열이 발생하는데 우측 날개 부분에 뚫렸던 홈에서 그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 구멍이 뚫려서 지금 센서 이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멍이 뚫려서 플라즈마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 안으로 열기가 들어와서 구멍이 녹아버리고 와, 저기구나. 여기 없죠. 근데 이거 아마 재현이어서 실제로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방송국에서 아니 이건 실제 영상이고 저 로켓 떨어지는 거는 저 플라즈마 저 상태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좀 아마 시청자들 하기 극적으로 만들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터지게 되는데 이게 파편처럼 이렇게 위성처럼 내리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가라 인간가라고 하는데 고신이 안 들리고 그리고 또 여기 막 실험을 했던 막 그런 우주에서 실험했던 막 세균 같은 것도 막 실려 있었는데 터지면서 지구로 떨어지고 와. 그리고 여기 되게 위험한 것도 있었는데 그냥 시내로 다 떨어졌어요. 그 지금 손 얼굴에 가리고 있는 분이 총 책임자신데 되게 멋있어요. At 9:16, the truth dawned on Mission Control. The space shuttle 말해 여기 Lock the doors. 문 잠그라는 거예요. 나 끊을게. 여기서 지금 문 잠그라고 말했는데요. 왜 문을 잠그라고 했냐면 지금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있는 걸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고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문 잠그라고 말한 건데 총 책임자 입장으로서는 가장 하기 싫은 말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얘가 터진 이유는요. 저기 고체 로켓 부스터 사이에 그 물 같은 게 추진이 셀 수 있기 때문에 고무 링으로 새는 걸 방지해요. 뭐 물총 같은 거 할 때도 고무 링 들어있잖아요. 그런 링인데 로켓의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고 탄력성으로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건데 이거 발사할 때 당시 온도가 영하 1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무가 얼면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뚫린 홈 사이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불꽃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새어나오는 불꽃이 관측되고 그 이후에 여기서 나온 불꽃이 메인 연료 탱크에 옮겨 붙으면서 네, 다 터지게 됐고요. 아까 콜롬비아 터지는 거는 공중분해서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우주항공선은 미국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도 우주항공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러시아가 그 큰 로켓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 당시 로켓 에르기니아라는 이 큰 로켓을 만들어서 이 로켓은 거의 세턴 이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보냈던 로켓 정도보다 조금 작은 양의 추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로켓 뒤에 러시아가 만든 우주함선을 실어서 우주 공간에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정말 우주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퍼부어서 더 이상은 돈을 못 퍼붓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그만 경쟁을 끝나고 좀 화합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우주 공간에서 소유주하고 이 아폴로 우주선하고 만나서 여기서 같이 실험을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얘는 그냥 좀 정치인들이 투표를 받으려고 한 거고 딱히 걱정은 없어요. 약간 보여주기식이고 어쨌든 이 이후에 미국은 돈이 없고 러시아도 돈이 없으니까 우주항공선 만들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우주항공선 만들 때부터 이제 둘 다 돈이 없고 유지하기 힘드니까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해가지고 그 ISS 만들어가지고 그 국제 우주정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우주 관련된 일을 하자라고 말을 했고 미국은 그 우주항공선이라는 로켓을 만들어서 값싸게 가려고 했더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켓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자라고 말해서 여기 보면 이 길쭉한 젓가락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이 얘가 뭐냐면요. 아까 우주항공선 옆에 달려있던 부스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크기를 늘려서 여기 달아놓은 거고 여기 위에 2단에 사람이 타는 우주선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엄청 긴 놈에서 여기 안에다 스프링을 넣고 별의별 뻘짓을 다 했는데 결국 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캔슬을 했는데 정말 잘 캔슬을 했어요. 얘 캔슬 안 했으면은 나사가 지금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돈이 없어서 진행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만들었던 우주선이 이 오리온이라는 스페이스 그 우주선인데 힘우주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을 지금 사용해서 아르테미스라는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이 실패한 이후로 미국은 COTS, Commercial Orbit Transportation Service 해가지고 그 민간 그 궤도 운송 서비스 해가지고 그 민간 회사한테 돈을 주고 그 회사가 싼 로켓을 만들어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보급을 해주고 뭐 사람도 실어 나르고 여기서 뭐 나오는 거를 뭐 다시 가지고도 오고 하는 사업을 해서 그 시장에 그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할 회사들 오세요. 근데 이때쯤에 만들어지는 우주 회사들이 있었고 이 소식을 듣고 만들어진 회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입찰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의 드래곤입니다. 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우주 3사를 위해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개인 돈으로 시작했는데 로켓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돈을 거의 파산 직전에 나사한테 지원을 받게 되면서 4번이나 로켓을 터지면서 실패를 했는데도 나사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보급하는 이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에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정거장에 사람도 실어 날랐고 지금 총 3번 임무를 해서 3번 성공했고 실질적인 임무 2번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가고 싶으시죠? 전 안 가고 싶은데. 네, 그리고 그래 끝내야 되구나. 아니야 계속해도 돼. 계속 하래. 성민이가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부터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반 정도 왔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이 부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어제 3시에 자꾸 너무 졸려서 이거 그냥 퀄리티가 떨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 로켓은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공전을 하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서 재착륙을 하는 그런 엄청난 로켓이에요. 그래서 얘는 돌아서 착륙하게 됩니다. 빨리 끌라고 알았어. 그리고 여러 가지 로켓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할 때 만들었던 로켓은 오비터 사이언스의 시그니처 우주선인데요. 이것도 아까 나도 우주선이랑 같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우주선이고요. 얘는 스페이스 셔틀처럼 생겼는데 셔틀처럼 생긴 느낌인데 얘도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실어 날리기 위한 그런 우주선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보잉사의 스타라이너라는 우주선인데 얘도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실어 날릴 거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영국의 재벌 기업인 버진 항공사에서 설립한 자회사 버진 올빗과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인데 이 로켓은 지금 라이드쉐어 시스템으로 지금 작은 위성들 되게 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성 개발에 대해서 항공기에서 로켓을 떨어뜨려서 발사를 한 다음 그 로켓이 작은 소형 큐브셋들을 궤도에 올리게 되는 그런 로켓을 하게 되고 이 차는 관광용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로켓처럼 생긴 비행기가
우주에 날아가서 관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할리우드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고 미리 돈을 내고 예약을 했습니다. 얘네는 블루 오리진인데요. 이건 아마존 그 착륙자가 설립한 회사인데 이 로켓도 다시 지구로 내려 재착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위에 사람이 타 있는 캡슐이 있고 이게 나가면서 딱 한 5분 동안 우주에 나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이걸 하려면은 엄청난 돈을 아마존에 갖다 바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비행을 하게 이런 아마존에서 설립한 이런 회사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그리고 이런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는 로켓도 있는데 이 로켓은 지금 나사가 2025년까지 달 표면에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과 여성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이 최종적인 달 착륙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민간 회사고 미국 그 우주하고 원래 계속 친밀하게 있었던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 제품이 선택됨으로써 그 우주 사업계에서 그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원래 이 부분에서 30분에서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졸리실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제가 3시에 너무 졸려서 학교에 만들려고 때문에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